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아니 저기 그 아파트인데, 네, 예, 삼성 레미안이거든요, 2차.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사 온 지는 한 5, 6개월밖에 안 되고 아, 산지.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월세를 갖고 네. 이렇게 또 했다가 그 단독 뭐 이런 걸 다 팔고는 이제 이 아파트를 장만을 했는데, 어, 예, 근데 이제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걸 2년이 넘으면 음, 팔아야 될지 음, 더 줄여서 이사를 가야 될지 네. 지금은 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괜히 또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 네네. 고민 다 해결해 드릴 텐데 우선은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 좀 여쭤볼게요. 네, 어느 지역에? 네. 마포구 공덕동이에요. 마포 공덕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 지금 네네. 월세를 받던 다른 주택은 다 정리하고 이거 한 채로 이사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노후에 월세가 안 들어오다 보니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 많이 불안하죠. 네. 생기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큰 예. 불안함을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몇 네네. 가지만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네. 일단 시청자님 이거 거주하시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거 만들어 놓으신 건 아예 없으신 거고요. 아예 없죠. 있는 걸 다 팔고 이거 하나만 장만을 음,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주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 5개월 정도 돼요. 5개월 정도 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유한 지도 작년에 샀으니까, 예. 작년이라고 하면 2021년도 말씀하시나요? 아니, 2002년도에. 2020년도? 예. 2020년도면 아직까지도 2년도 안 된 그런 연차고요. 네네네네. 예, 예. 20년도 매수해서 5개월 전부터 그 거주를 하셨다 그랬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거주하셔야 될 세월이 그래도 1년 반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늦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 가격하고 대비를 하면 아마도 차익이 뭐 억 단위로는 남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내 상황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팔지는 못하고 거주 2년은 최소한 충족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떨 거냐. 예,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으신 상황을 제가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예. 어디든지 간에 일단은 무리해서라도 집 한 채는 마련을 해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집 이외에 다른 걸 만들어 놓으신 게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2018년, 19년 정도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끌고서 나머지는 현금 조금씩이라도 모이는 걸 가지고 따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여건 자체가 일단은 하락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가격적으로.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버티고 가가지고는 내 전 재산이 그냥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뭔가 내가 집 이외에 다른 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으신 분들은 무리한 대출로 산 것만 아니라면 그냥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좀 부족하신 상태시라고 하면 나중 가면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안 남거든요. 갖고 있는 돈 깎아가지고 살다가 이제 현금이 부족해지면 그제 가서야 집 하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방법은 뭐 있냐면 우리 흔히들 이제 역월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예, 월세. 예. 그걸 뭐라고 들으셨죠? 그냥 주택연금이라고 받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도 네. 못 들어요. 예. 이게 보면 나중 가서 현금 부족할 때 진짜로 이제 쪼들려서 팔거나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내가 거주는 하기는 하되 이 집값을 대비 저당 잡혀가지고 월세 받는 형태로 사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나중 가가지고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택연금에 대한 수익률 정도라면 차라리 매도하시고 별도로 수익형 일부 매수하시면서 나머지로 거주는 조금 내가 포기를 일부는 해야 돼요. 한 가지 포기 안 하면 이거는 두 개 다 안 돼 버려요. 그렇죠. 거주를 서울 아파트 사시는 걸 일단 포기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러려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생각을 경기도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네. 서울에 사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서울에서도 다세대 같은 좀 작은 형태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저는 그 순위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버티다가 나중 가가지고 진짜 현금 없어졌을 때 떠밀리듯이 판다. 이게 가장 악수예요. 안 좋다고 예,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안 좋은 건 뭐냐면 버티다가 그냥 주택연금 가입해가지고 그냥 여월세 받아먹고 살다가 끝낸다. 이게 두 번째 안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예,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고점 언저리인 정도에서 팔아가지고 거주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를 좀 하시고 다세대 내지는 경기도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면서 나머지 현금 일부로는 월세 나오는 상품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판단이거든요. 월세를 나오는 걸로 만들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일 일가구 이주택이 되는 거 아닌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주택으로 월세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네.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 주택 아닌 비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 아직까지는 근데 비주택이 괜찮은 물건들 수익률 좋은 것들은 금액대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쉽게 살만한 상품은 없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지역들에 있는 주택 형태라던가 혹은 뭐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비주택에 대한 형태라도 이런 하락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괜찮은 물건이 금방금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일단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실 때까지만 거주하시다가 예, 예.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생각을 해보셔라. 아,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비과세 받으시려면 1년 이상을 더 거주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시장이 이 가격으로 계속 버텨줄 거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일단은 떨어지죠, 조금 집값이. 지금은 좀 그런 쪽 모양새로 가고는 있는데 네. 아직은 뭐 폭락한다 이런 존집은 안 보여요. 네. 적어도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지금 분위기랑 비슷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좀 거주 기간 충족할 때쯤 해서는 매도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내년쯤은 괜찮을까요? 내년 7월달이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적어도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슬슬 물건을 내놓으실 준비를 하시고 아, 요새는 이제 매물 내놓는다 그래서 바로 거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준비를 좀 하시면서 슬슬 임자를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아우,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